자, 여기서는 왜 우리가 패턴들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이 찾아진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의 작업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세일보트 보셨죠? 세일보트 보면, 마스트, 그 다음에 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패턴을 알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별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그 문제점들을 찾는데 좀 더 그 효율적인 작업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패턴을 찾게 되면 해당되어진 작업들을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작업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 문제에서 공통적인 특징들만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턴 찾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작업들을 단순화할 수 있다, 심플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패턴을 발견하고 패턴을 이제 공유하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동일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에 그 지금 우리가 세일보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했으면 이러한 자료들이 이렇게 우리 축적이 되겠죠. 축적되면서 이 축적을 통해서 발견된 패턴들이 이겁니다. 세일보트는 최소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공통되어진 다른 유사한 새로운 작업, 내가 새로운 세일보트를 제작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요 준비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선체 또는 그 미스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 아마 해결 방안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저장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패턴을 찾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의 원인을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 기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열이 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열제를 자, 먹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뭐 코로나 때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거에 그 경우에는 사실은 기침하고 열도 나지만 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뭐 미각을 잃는다 또는 후각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패턴을 통해서 얻어진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기침과 열이 난다라고 하면 이건 뭐 해열제와 같은 단순 감기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미각을 잃는다든가 후각을 잃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코로나 치료가 필요한 거니까 치료제는 현재는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처음에는 뭐 그 코로나19에 대한
증상도 처음엔 2개였겠지만 2개 정도만 났다가 이제 뭐 미각, 그다음에 후각을 잃는다든가 이렇게 점점 좀 하나씩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빨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럴 경우에는 해열제로 해결되지 않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즉 접근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자, 실질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적 사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전염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죠. 요즘에는 콜레라가 사실은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는 이 콜레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콜레라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런던에 있던 의사 한 분이 콜레라가 어떤 원인 때문에 발병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시도랍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역학조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역학조사의 어떤 시발점, 시작이었던 거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어떤 형태의 시도를 했냐면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탐문을 하죠. 그래서 콜레라가 발생한 시기하고 시기 언제 발생했는가에 대한 시기 시점하고 발생한 곳에 대한 패턴을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거의 사망자들이 좀 중증 이상의 사망자들이 특정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원의 중심에 봤더니 이상하게도 뭐가 있었냐면 공동 휴수 시설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업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콜레라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취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렇게 공동 취소할 수 있는 펌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도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동 취소 시설에 있는 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들 콜레라의 사망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존 스노우라는 사람은 현재 이 질병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취수 시설 수도 펌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죠. 자, 그래서 콜레라의 원인은 뭐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쥐가 퍼뜨렸다라는 얘기, 전파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자, 이 사람은 콜레라가 수인성,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뭘 한 거죠? 이 패턴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콜레라의 원인이 됐던 패턴들을 찾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오염된 물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콜레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 취수 시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런던에 공개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그 물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콜레라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콜레라의 원인들을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찾은 거죠? 콜레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해서 하수하고 상수가 실질적으로 이게 분리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콜레라의 원인을 발견하면서 하수 처리의 부분들을 이제 상수 처리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데까지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제적으로 콜레라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원인의 중요한 문제가 됐던 패턴들을 찾게 됐고요. 이 원인들이 물에 의해서 발생된다. 오염된 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까지 발견했고 그거에 대한 처치 방법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하는 것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런던에서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취수 시설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밀봉을 시킨 거죠. 다른 외부의 오염무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깨끗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또 다른 패턴들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패턴들을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검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단어를 입력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는 친절하게도 잘못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단어를 추천하죠. 추천 단어를 얘가 제시하게 됩니다. 자, 추천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구글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마다 검색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료를 검색어죠. 검색어에 대한 자료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이 실제적으로 검색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걸 그룹입니다. 걸 그룹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룹명을 가수 그룹인데 정확하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부 사용자들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에서 일부 단어에 대한 오자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자를 입력하게 되면 구글은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많이 입력했던 단어들을 이렇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뭘 사용한 거냐면 검색 패턴을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글에서의 검색 패턴은 구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의 검색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패턴을 활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패턴을 활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발생하는 패턴의 활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또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자연 현상에서의 반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글에서의 검색과 같은 인위적인 시스템에서도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굿모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오자가 있죠. 그러면 얘가 오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추천 가능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구글에서의 패턴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장점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어때요?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도 최소한의 어떤 단어의 뭐 시작 또는 끝에 있는 끝을 구성하는 어떤 단어들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수학에서 실제 패턴들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1, 3, 70 이렇게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형태의 패턴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간단히 생각하면 28, 25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수를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얼마죠? 자, 28인가요? 자, 28일 것 같아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현재 수에서 그 다음 수는 3을 더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찾으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 25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에는 어떠한 도형이 나올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어떤 도형이죠? 자,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찾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정육면체인가요? 이런 게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 같은 것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찾아보는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